건강보험료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 베스트 10. 안녕하세요. 마술처럼 세금을 줄여주는 마세TV입니다. 어제 오늘 공시지가 상승에 대한 기사가 상당히 많이 나왔죠. 지금 보여드린 자료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강남의 2주택자 보유세 1억, 은퇴 2만 명 건보를 새로 내야 한다. 뭐 이런 기사고요. 특히 눈에 띄는 곳이 바로 세종시죠. 1년 만에 무려 70%가 상승했습니다. 자, 일단 그 보유세에 대한 문제는 다음에 좀 다뤄보기로 하고요. 최근에 건강보험료 관련된 질문도 좀 상당히 많이 받아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10가지 유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자, 일단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보수 월액 보험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을 제외한 소득 금액이 얼마? 현재는 3,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그 초과된 금액에 대하여 소득 월액 보험료가 추가적으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내가 월급 외 소득이 3,400을 넘지 않으면 추가적인 건강보험료가 나오지 않는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보수 월액 보험료는 연 보수 총액을 근무 월수로 나눈 금액 곱하기 보험료율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직장 가입자들은 6.86%를 전부 내는 게 아니라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절반씩 내기 때문에 3.43%만 부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소득 월액 보험료. 자, 보수 월액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 가입자의 소득으로 합산 후 3,400만 원을 공제한 금액, 그래서 3,400만 원까지 없는 거죠. 금액을 12로 나누어 소득 종류에 따라 소득 평가율을 곱한 금액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때 이야기하는 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인데, 이 경우 근로와 연금 소득의 경우에는 전액이 아니라 소득 금액의 30%만 적용을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금 다른 점은 뭐냐면 3,400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자라고 해서 3.43%를 내는 게 아니라 초과 소득에 대한 보험료율은 6.86%다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직장 가입자를 알아봤으면 뭘 알아봐야겠죠? 그렇죠.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자,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 재산, 자동차 포함입니다. 물론 자동차 연식이 오래되면 보험료에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여튼 자동차도 포함을 한다. 즉 소득 재산을 참작하여 정한 부가 요소별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 부가 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하고 경감률 등을 적용해서 세대 단위로 부과한다. 세대 단위로 부과한다라는 것도 좀 중요한 내용이고요. 자, 부가 요소별 부가 점수를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소득 플러스 재산, 전월세 포함입니다. 여기에 뭐가 들어간다? 자동차까지 들어가고요. 이렇게 합산된 점수에다가 부가 점수당 금액, 현재는 201.5원입니다. 이렇게 곱해서 산정을 하게 되어 있고요. 소득의 경우에는 사업, 이자, 배당, 연금, 기타, 근로소득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단 근로나 연금 소득은 소득 금액의 30%만 소득으로 인정을 한다. 그리고 재산의 경우에는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전월세 이렇게 됩니다. 자동차도 포함이 되는데 사용 연수 9년 미만의 승용차 중 4천만 원 이상이거나 배기량 1600cc 초과하는 승용차와 그 밖의 승용 자동차만 부과한다. 그러니까 사용 연수가 9년이 넘은 승용차의 경우에는 부과가 안 되겠죠.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우리 부모님들을 피부양자로 많이 등재하고 있죠. 이 자격 기준을 벗어나게 되면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의 소득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단,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얼마? 사업소득이 연 500만 원 이하,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다면 사업소득이 없어야만 피부양자 유지가 가능합니다.
자, 현재부터 2022년 6월까지는 소득 요건은 연소득 3,400만 원 이하야 되고요. 재산의 경우에는 재산세 과세 표준이 되는 금액이 5억 4천만 원 이하이거나 또는 재산세 과세 표준이 5억 4천에서 9억 이하이면서 연소득이 1천만 원 이하인 경우만 유지가 가능하다. 그리고 2022년 7월 이후, 내년 7월이죠. 이후에는 연소득 2천만 원 이하로 강화되고요. 재산세 과세 표준이 5억 4천이 아니라 3억 6천만 원 이하일 경우만 피부양자로 유지가 가능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질문입니다.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소득의 종류는 어떻게 되나요? 현재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는 소득은 소득세법의 종합과세소득과 공적연금소득입니다. 따라서 사적연금소득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종합과세소득은 사업, 이자, 배당, 기타 소득의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의 소득으로 산정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근로와 연금소득의 경우에는 공제 전, 즉 필요경비 공제 전 소득인 수익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을 판단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다섯 번째, 보험료에 반영되는 소득은 어느 연도 소득을 적용하나요? 2021년 7월 1일 적용되는 소득은 2020년도 귀속분에 대한 소득입니다. 전년도 발생한 소득을 5월달, 그 다음 해 5월달에 우리가 종합소득 신고를 하죠. 그리고 그 확정된 소득을 소득자료를 받아서 건강보험공단에서 11월 달에 새롭게 부과를 하고 재산은 매년 6월 1일 기준 재산세 과세 자료를 11월에 받아서 부과를 하게 됩니다. 다만 공적연금기관의 연금소득 자료는 전년도 귀속분 소득금액을 매년 1월부터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2020년도 귀속분 소득은 어떻게 되죠? 2021년 5월에 확정돼서 21년 1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부과가 될 거고 21년도 올해 발생한 소득에 대한 귀속은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때 내년도 1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부과한다. 이렇게 같이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2020년 11월부터 적용되는 금융소득 1,000만 원, 임대소득 분리과세 소득 산정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과거 주택임대 소득이 2천만 원이 안 되면 비과세였던 부분들이 이제 2천만 원 이하라 하더라도 분리과세로 들어오게 됨으로 인해서 이제 금융소득과 같이 분리과세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는 분리과세 대상이면 그 종합소득에 연계되지 않으니까 건보료와 관계가 없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2020년 11월부터 연수익금액 2천만 원 이하의 분리과세 대상 주택임대소득 및 금융소득 중 1천만 원 초과분에 대한 부분은 국세청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건강보험료 산정하는 과세소득 기준에 넣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다 하더라도 주택임대소득이 모두 보험료가 부과되는 건 아니며 어떻게 된다?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 대상 임대소득이 과세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부과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연 임대료가 1천만 원을 초과, 그리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라면 연 임대료 4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부과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분리과세 금융소득은 연 1천만 원 초과할 경우에 초과하면서 2천만 원이 안 되는 부분들이 대상이 되겠죠. 그리고 이 대상이 된다라면 1천만 원 초과분만 되는 게 아니라 소득금액 전체가 건강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내용으로 해서 제가 지난번 한번 이 내용을 같이 살펴봤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자, 뒤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다라는 건 세무서와 지자체 양쪽에 다 했을 경우에만 필요경비를 60% 공제해주고 기본공제를 400만 원 해줬을 때만 연수익금액 1,000만 원까지는 건보료 부과 기준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곱 번째,
분리과세 임대소득이 있거나 금융소득이 1천만 원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 요건 위반이 됩니까? 앞의 답변과 좀 상당히 비슷하지만 중요하니까 한 번 더 읽고 갈게요. 분리과세 임대소득은 어떻게 된다? 사업소득으로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 요건 위반이 됩니다. 즉 임대소득을 했다라면 연 임대료가 1천만 원을 초과, 임대 등록을 하지 않았다라면 연 임대료 4천만 원을 초과하여야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이 됩니다. 자, 금융소득 살펴볼까요? 금융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연소득 3,4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재산세 과세표준 5억 4천만 원 초과, 동시에 연소득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피부양자 자격 요건 위반이 됩니다. 이때 합산되는 금융소득 금액은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어떻게 된다? 전체 금액이 됩니다. 자, 8번째 질문입니다. 연수입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이 있으면 무조건 보험료를 냅니까? 어떻게 되나요? 자, 그렇지는 않고요.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대상 임대소득이 과세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만 부과한다. 주택임대소득이 있다고 해서 모두 보험료 부과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대상 임대소득이 과세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만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소득세법상 주택임대소득 과세 대상을 살펴봐야겠죠. 자, 일단 2주택자부터 월세 수입에 대해서 과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칙은 그래서 1주택자는 비과세이지만 9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월세를 줬다라면 얘도 한 채만 갖고 있어도 과세가 됩니다. 그리고 자,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는 3주택 이상 보유자부터 과세가 되겠죠. 간주임대료를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산식은 아래 자 별표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주택수를 계산할 때는 배우자의 주택수까지는 합산을 합니다. 다만 자녀의 주택수는 제외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과세 기준을 살펴보면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은 전체 임대 수입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 임대 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합니다. 이때 임대 소득 금액은 우리 임대 수익 금액에서 필요경비와 기본공제를 뺀 거죠. 그래서 지자체와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다라면 필요경비가 60%까지 공제가 되고요. 기본공제는 400까지 적용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임대사업자 등록 완료했다라면 연간 1천만 원까지는 추가적인 건강보험료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라면 어떻게 된다? 필요경비는 50%, 기본공제는 200 정도만 가능하기 때문에 자 400만 원일 경우에만 임대소득이 제로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9번째 질문입니다. 임대소득에 따른 주택임대소득 차등 부과 내용이 있다고 하던데 어떻게 됩니까?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의무 임대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주택임대소득으로 인한 보험료를 차등 부과하게 됩니다. 자, 적용 요건부터 볼까요? 연수익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주택임대소득이고요. 세무서와 지자체 모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2020년 12월 말까지 등록한 경우만 적용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소득세, 소형주택 얼마죠?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고 기준시가 6억 이하인 임대사업자로 세액 감면 대상이 되는 애들만 이렇게 되고, 적용 기간은 의무임대 기간 동안만 적용합니다. 그래서 단기는 4년, 장기는 8년간만 차등 부과를 하게 됩니다. 자, 결국 주택임대소득 신규 부과로 인한 건보료 증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한시적으로 보험료를 차등 부과해서 혜택을 좀 주겠다라는 내용이죠. 차등 부과 혜택은 어떻게 된다? 자, 임대 등록을 미등록했다 라면 혜택을 주면 안 되겠죠. 그리고 단기 임대 등록 4년짜리 했다라면 건보료 증가분의 60%만 부과하겠다. 그리고 8년짜리 장기 임대 등록을 했다라면 건보료 증가분의 20%만 부과하겠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한편 임대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주택임대소득으로 인해 증가된 건강보험료를 모두 부과하지만 주택임대소득으로 피부양자에서 전환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된다? 1년간 70%만 부과한다
라고 생각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10번째 질문입니다. 법인에 퇴직한 임원분들을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유지를 위해서 비상근 자문으로 등록할 경우 직장 가입자 유지가 가능할까요? 여러분,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자, 가능할까요? 안 될까요? 사실 몇 년 전부터 건강보험공단에서 비상근 직원은 지역가입자라고 하여 문제제기를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 부분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에 나와 있는데요.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 소정의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직장 가입자가 될 수 없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비상근 근로계약이 아닌 반일제로 출근하는 상근 근로자의 형태로 최소한 만들어야 직장 가입자 유지가 가능하겠죠.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사실 10개로 끝내려고 했는데 하나가 더 있어요. 뭐냐면 건강보험료 예상 납부 금액을 확인하고 싶은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그 내용은 다음 시간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마세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